안녕하세요. 저는 눈맞춤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영유아 아이들의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먹어도 많이 먹는 아이도 있고 또 조금 먹어서 걱정인 아이들도 있죠. 네. 네, 오늘은 특별히 먹어도 많이 먹는 아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네. 아이의 식습관 중 많이 먹는 것으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기준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이 정도가 많이 먹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먹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지를 판단하실 수 있게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영유아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 식사나 수유를 할 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과도한 양의 음식을 추구하는 경우라던가 식사 시간이나 또는 정해진 간식 시간 이외에 과도한 양의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고 싶어 하거나 먹거나 찾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음식을 가져가거나 먹다 남은 음식물통을 찾아다니거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음식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은 음식 생각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특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햄스터처럼 양볼에 가득 넣어서 먹는다거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거나 놀이에서도 음식 관련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을 때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맞아요. 먹는 것도 많이 먹기도 하지만 일단 아이의 흥미거리가 먹는 데만 있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그렇죠. 정확할 것 같아요. 네네. 놀아도 음식 주제로 나오고 울면 먹는 걸로만 달래지고 아이가 좀 고통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할 때 결국에는 먹는 자극을 주어서만 끝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아이가 발달이 많이 비만으로 갈까? 이렇게 걱정하시고 엄마 아빠께서 먹는 거에만 얘가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는 확장이 못 되는 걸로 또 걱정도 많으시죠. 그렇죠. 아이가 먹는 거에만 꽂혀있게 되면 모든 감각이 여기 미각, 이 구강 쪽에만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이나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가 다른 발달에 영향을 미칠 만큼 먹을 것에 몰입이 되어 있다면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개입, 주의 깊게 봐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과도하게 먹는 거에 집착하고 찾을 경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이가 먹는 것이 그래도 엄마 아빠가 고통스럽지 않은 정도, 그게 어떤 거냐면 아이의 가족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아이가 많이 먹는다, 이 아이가 발달이 저해될 정도로 먹는가를 체크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조금 먹는 게 다른 양보다 좀 많으면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아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발달에 걸음마 시기에 걸음마를 해야 되는데 잘 못 걷고 탐색을 해야 되는데 비만으로 인해서 잘 탐색이 안 된다, 이런 네. 경우에 주의 깊게 보셔야 하고요. 부모님이 그 정상범주의 기준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놀이 안에서도 욕구를 조금 채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충분한 그 놀이를 하게 해주는 건가요? 네, 먹는 놀이 안에서 정말 먹어야지만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심심하고 또 내가 지금 상황이 심심해서 입이 심심한 것 같아. 우리도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놀이 안에서 먹는 욕구를 채워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먹는 놀이를 하면서도 음식을 사러 가는 놀이로 확장을 하거나 너무 좋죠. 네, 음식을 만드는 작업을 표현을 하게 한다거나 먹고 나서 그 다음 활동을 하는 걸로 확장이 되어가지고 괜찮겠네요. 네, 그래서 꼭 진짜로 먹어야 음식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이크도 먹어봤어요, 딸기도 먹어봤어요 하면서 그것들을 놀이 안에서 즐거운 욕구로 풀어주시면 직접 먹는 것만을 가지고 욕구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뭐뭐인 것처럼 하는 정말 아이들이 가진 놀이의 힘은 정말 많은 영향을 주네요. 또 다른 방법도 선생님 생각나시는 거 있을까요? 이 방법은 이제 현장에서 상담을 할 때도 많이 쓰는데요. 하나의 초콜릿이나 하나의 사탕이 있을 경우 이것들을 잘게 쪼개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 아이가 최소 예를 들어 사탕을 3개를 먹어야 된다, 젤리를 3개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양을 잘게 쪼개면 하나를 3개로 쪼갤 경우에 요만큼인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를 다 먹은 거지만 개수로는 3개를 먹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들게 할 수도 있고요. 만족감을 준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르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은 젤리 봉투나 과일 과자 봉투를 보면 그 하나를 다 갖고 싶어 하고 맞아요. 그 하나를 다 먹고 싶어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수고가 필요한데 이럴 경우에는 그 과자를 소분을 해서 놓거나 작은 통에 나눠서 놓을 때 아이에게 그 소분한 한 봉지나 한 통을 다 주는 것이죠. 그쵸. 네, 전체적으로 보면 양은 작지만 나는 그 한 통 전체를 받아서 그걸 다 먹은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또 다른 건 뭐가 있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감각이 이 미각 쪽으로만 발달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감각에 대한 즐거움도 느껴야 하는데 미각만 유독 발달하고 다른 감각들을 좀 둔감하거나 촉감, 뭐 이렇게 후각, 청각, 뭐 이런 예민한 것들이 너무 예민해서 만지는 것도 두려워하고 듣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다면 가장 편안한 미각으로만 아이가 자극 추구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 자극이 혹여라도 미각만 발달해 있는 아이 같다 하면 다른 자극을 접촉시켜 주시거나 네.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경험해주고 엄마 아빠가 다른 감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혹시 영양소가 부족해서 먹는 거에 몰두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많이 먹는다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쪼개서 우리 아이는 정말 어떤 종류의 것을 많이 먹는지 어떤 감각의 질감 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지 정말로 많이 먹는지 빼먹는 영양소는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서 먹는지도 보셔야 돼요. 정말로 미각에 대한 자극만 추구하는 아이면 구별하지 못하고 막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서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많이 먹는 아이의 기준과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문의를 남겨주시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오늘 저희들의 설명은 아이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에만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이의 과식을 좀 봐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했을 벗어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사랑하는 자녀와 루마츠